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4월 세 번째 주 오늘의 경제사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정신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2차전지,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 거의 침몰하고 있는 2차전지,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빨리 모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2차전지 구조대, 2차전지 소방수,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 모시고 오늘도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떤 변화가 앞으로 나올지 이거 한번 다시 자세하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한 달 정도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예, 얼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네, 엄청 빠른데 네, 한 달 사이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봄인데요. 네, 우리 평론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출연료로 좀 화사한 옷을 좀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칙칙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도 복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요즘 보다 보니까 시장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렇죠. 시장 관련된 얘기부터 한번 하고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며칠 전에 2,700 중반쯤 됐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2,600도 깬다 만다 이러고 있고. 네네네.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순간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란이 이스라엘이랑 어떤 직접 공습을 갖다가 감행한 게 네. 사실은 불안하던 어떤 중동 정세에 어떻게 보게 되면 휘발유를 끼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비싼 휘발유 가격 요즘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뭐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폭발할 경우에는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 미국으로 이제 자산 쏠림이 더 심해지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뭐 연준의 그 어떤 금리 인하가 네. 사실은 올해 뭐 맨 처음에는 한 뭐 4번 이상해서 세 일곱 번으로 번 줄더니만 예. 지금은 뭐 예. 2번, 어떤 데는 뭐 한 번, 예. 또 더 심한 경우는 뭐 금리 인상까지 뭐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뭐 물가 지표들이 뭐 연이어 발표가 됐죠. 네. 그래도 뭐 1, 2월 정도까지는 단순한 어떤 장애물 정도로 파월 의장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호 CPI까지 이제 높게 나오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소매 판매가 이제 확 불을 끼얹은 것 같아요. 네. 뭐 전월 대비 한 0.7% 정도 늘었으니까. 네. 그 이제 파월이 보고서 사실은 그 연준 인사들 입장에서는 물가 지표를 보고서 그 완전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렇죠. 선거도 있으니까. 예, 그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매파적 발언들이 이제 연이어서 터져 나오면서 네. 그게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금리 인하 시기가 음.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예. 사실 뭐 뉴욕 증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조정을 겪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들이 이제 한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네. 미국은 그만큼 올랐다 이만큼 빠졌는데 네네네. 한국은 이만큼 올랐다가 다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네, 연간 그렇죠.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나려고 그래요. 네.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욕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그 한국 시장이 사실은 그 이런 어떤 글로벌 리스크에 예. 확실한 어떤 불안감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경기가 좋다라고는 뭐 절대로 얘기할 수가 사실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여러 미국 가지- 경기 예. 좋으면 우리도 수출 잘 되니까 좀 좋다고 그러면서 막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이제 수출이 그나마 올해 들어서 선방하고 있는 건 반도체 정도고, 그쵸, 사실은 그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자동차도 굉장히 좋았고, 네. 뭐 그래도 뭐 몇 가지 좋은 품목들이 있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사실 뭐 자동차도 약간 좀 주춤하고, 네. 전년 대비해서 사실 늘어난 거는 지금 현재 수출 상황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밖에는 사실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뭐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네. 그거 지금 달러도 강하고 네.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탁 튀었고 음. 뭐 유가도
저 위쪽에서 불안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요인이라고 하게 되면 네네. 저게 약간 좀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다시 뛸까요?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글로벌 리스크가 좀 어쨌든 뭐 이스라엘과 네. 이란과의 어떤 전쟁이 직접적인 어떤 전면전 네. 양상으로는 어떤 치닫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개연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뭐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이스라엘의 전시 내각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도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총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즉각 보복을 한다고 했지만은 즉각 보복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시기를 둘러싸고 굉장히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거고. 네. 이스라엘 국민들 같은 경우 동맹과의 협조가 없으면은 사실은 그 보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바로 어제죠. 그게 그 여론이 72%가 넘는데요. 그렇죠. 국민들의 뜻에 반대. 네. 또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사실 뭐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뭐 이스라엘이 사실 독자적으로 전쟁을 끌어나가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뭐 돈은 뭐 어디서 소환합니까? 무기는 어디서 그냥 뭐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어떤 동맹들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동맹들이 사실 이번에 어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을 갖다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전쟁이 이제 확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가라앉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완전히 수면 아래로 뭐 이렇게 가라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어떤 직접 전쟁보다는 어떤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같이 뭐 헤즈볼라라든지 네. 뭐 후티 반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대리전의 양상으로 조금씩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 음. 같아요. 앞으로는. 네. 한번 터졌으니까. 한번 터졌으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문제인데 사실 네. 1,400원 정도면은 올만큼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심한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까지 이번까지 해서 총 4번밖에 없잖아요. 예. 그 IMF 때 위기, 금융 위기. 네. 그다음에 뭐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예. 그다음에 예. 이번인데 예. 글쎄요. 이게 어떤 환율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네. 이미 올 만큼 왔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한국 증시로 이 귀환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면은 네. 거기다가 아마 한국 경제 자체가 매크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경기 선행 지수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 2, 3을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한국 경제가 그 작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가령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나라를 떠났던 뭐 진짜 빠이빠이가 아니라 네. 다시 돌아올 잠시.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만 네네. 그 정도 좀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시 뛴다. 네, 다시 뛰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그동안 제가 출연하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커다란 조정을 받았는데 네.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방으로 그래도 상승폭이 그래도 뭐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에코프로요. 예.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 와, 예. 이 와중에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예. 거의 뭐 신의 한 수인데요 지금요. 예. 네. 예. 이거 또 재개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걱정은 되겠지만 예. 아무래도 그-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쫙 올라와 주면 되죠, 뭐 그냥. 그 액면 분할이 되면은 뭐 예. 그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사고 팔기가 쉬우니까 가격이 낮아졌으니까요. 예, 예.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던지기도 쉽겠죠. 반대로 사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팔고 다 쉽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분위기의 반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저도 동일한 생각이지만은 예. 사실은 올 2분기가 완전히 저점을 찍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 뭐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수출액으로 보면 줄었지만 네.
사실 중량으로 놓고 보면은 벌써 2만 톤을 평균 6월 2만 톤을 넘었어요. 네. 근데 이제 판가가 계속 낮아지니까 액수로 음. 따지면은 양극재 수출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 양극재 수출이 이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높아지면은 네. 우리가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네. 판가 자체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월 평균 한 1만 톤대 네. 정도로 이 중량으로 따지면 줄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지금 올 1, 2, 3월 뭐 안 된다 캐짐이다라고 하지만은 네. 지금 2만 톤대로 올라선 상황이거든요. 중량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는 이제 판가가 워낙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가도 낮아졌지 재고 평가손이 있지 등등등 하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올 2분기 정도면 그게 완전히 수습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네. 리튬 가격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쭉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현재. 니켈 그렇죠. 가격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 좀 호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께서 예. 그 중국한테 또 1개월 낮췄잖아요. 그렇죠. 철강. 예. 철강 그다음에 알루미늄. 저기 알루미늄에 예. 대해서 현재 7.5% 갔는데 이 관세를 갖다가 3배 높여서 네. 25%를 올리겠다. 네. 그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그건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네. 알루미늄 업체들 네. 우리나라 그 있죠. N 알루미늄 네. 그다음에 스틸 회사 T 2차 전지 섹터에 관련된 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레 이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게 예.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합리적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치고는 좀 음. 덜 오른 거 아닙니까 바닥에서?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사실 이게 계속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울 때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저거 지금 사야 돼. 예, 이러면서. 그렇지. 예. 그 뭐 이거 오르는 거 보면서 낙폭이 큰데 이거 또 내리면 이거 큰일 아니야 이거. 예. 이거 페이크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사실 겁내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상승세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동안 떠났던 어떤 그 매수세가 예. 얼마든지 다시 붙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주로 사는 쪽 보면은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조금씩 사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면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 네. 투신 같은 경우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투신 같은 경우도 그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 바닥이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100% 동감을 하는 편이에요. 예. 예. 네. 왜 그러냐면은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네. 저는 이제 그 어젠가요? 그 미국 무역대표부 예, USTR. 예. USTR에서 예. 그 캐서린 타이인가요? 예. 그분이 갑자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넥타이 납니다. 친- 캐서린 타이. 예. 캐서린 타이 그분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 10년 전에 미국의 그 태양광 산업이 완전히 망한 거는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이다. 맞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미국이 그 엄청난 보조금을 등여온 중국의 그 전기차가 지금 세계 시장으로 막 질주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걸 막지 않으면은 예. 사실은 전 세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전기차에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톤으로 그 양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 뭐 그거는 의심할 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제가 저 그림 두 장을 예. 갖다 가져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예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 예. 평론가님께서 여기 이제 자료를 승부하시겠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1분기에. 네. 우리가 지금 전기차 부진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우리나라 신문들 보면 그걸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뭐 테슬라가 생산량도 줄었다. 예. 판매량도 줄었다. 예. 근데 그건 자연스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테슬라가 예. 진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예. 전기차 분야에서의 어떤 진짜 완전한 어떤 그 장악력을 받다가 발휘하지 않는 이상 네. 다른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진입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켓 쉐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굉장히 오래된 그 어떤 모델들만 고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지겨워 이제. 지겹죠. 근데 예. 여기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예. 그 지금 그 아우디 전년 동기랑 비교한 거죠. 야. YY로 비교합니다. 예. 그 아우디 아우디 1,300대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5,700대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BMW 1,700대입니다. 네, 많이 들었죠. 예, 6,500대 예. 비해서 1,700대. 예. 그다음에 캐딜락 예, 얼마나 몇 퍼센트가 와. 되는 게 몇 퍼센트 들은 거예요? 5배, 6배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포드에 포드. 대해서 말이 많죠. 예. 뭐 SUV에 뭐 1년 늦춘다, 뭐 등등등 우리나라 예, 신경 예. 2배가 돼 있는데 포드, 개발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 개발도 안 한다. 지금 포드 전기차 얼마나 늘었어요? 2배 늘었네요. 2배 늘었어요. 예. 그다음에 현대, 현대도 2배 늘었네요. 예. 예. 그다음에 기아, 기아는 또 거의 한 2배 조금 넘네요. 2배 예. 조금 넘게 늘었어요. 예. 이만큼 다른 그 전기차 기업들 같은 음. 경우 예. 지금 뭐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완성차, 기존 완성차들 테슬라만 줄었을 뿐이지 네. 기존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몇백 프로씩 성장을 하고 음. 있는 겁니다. 음. 이걸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다음 그다음 그림도 예.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있습니다. 예. 예예예. 네. 이게 2024년 3월 글로벌 승용 전기 자동차 판매량을 갖다가 보는 건데요. 네. 중국이 제일 많이 늘긴 늘었죠. 그렇죠. 중국이 예, 예, 90% 늘었습니다. 예, 예. 작년 동기 대비 예, 29%. 예, 예. 작년 동기 대비 29.5%. 미국이 21.9% 늘었고요. 예. 그죠? 네. 유럽은 좀 줄었어요. 예. 그다음에 한국. 한국은 안 팔린다라고 하지만 10% 늘었습니다. 350% 늘었네. 예. 그다음에 지난달 대비? 예, 승용 PEV.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역시 한 26% 26%. 정도 늘었죠. 예. 그다음에 상용이라든지 그 모든 승용 거, 전부 예. 다 합친 거. 예. 그것도 역시 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 캐즘이라고 암만 얘기를 하고 예. 전기차가 안 팔린다라고 하지만은 네.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월별 판매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고요. 네. 계속 전기차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고요. 네. 한국 배터리 그 전 세계 배터리 이를 갖다가 SES 그 리서치 회사가 예, 갑자기 예, 생각이 안 나네. SER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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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E 리서치. 죄송합니다. 센 리서치요? 네, SNE 예. 리서치. 네. 스네일 리서치. 예, 예, 예. 거기서 한 거 보면 올 1, 2월 전기차 시작되는 배터리 사용량이 92.4기가와트 아워인데 예. 이게 연율로 27% 성장을 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네요. 이쪽 예, 데이터를. 그렇죠. 그 예. 데이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성장 둔화를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이런 와중에서도 거의 한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캐즘이 끝나고 네. 만약에 가령 미드니켈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볼륨급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팔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이게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지금보다 훨씬. 그렇겠죠.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뭐 원래 얘기로 다시 그 주가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뭐 댓글 읽어보면은 뭐 엄청난 욕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뭐 이제는 그 별로 좀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 봐라. 네. 아, 예. 그래서 뭐 그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좀 약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그러면 안 형태로 되는데요. 바라보고 예.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는 그 마땅히 인류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들은 네.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라든지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게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다음에 일부 신문에서 얘기하는 중국의 어떤 위협들. 뭐 중국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를 뭐 우리보다 뭐 얼마 한다. 그다음에 무슨 뭐 1000km를 간다. 몇 분 충전에. 예, 예.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난 그렇게 그 걔네들이 그걸 갖다 데이터로서 그걸 입증한 경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는 못했고요. 네. 설사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예. 미국의 무역 대표 바이든 대통령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 지금 상태에서 중국을 갖다가 막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은 네. 그
기존의 그 자동차 산업에 가졌던 어떤 유럽의 패권, 예. 가령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등등등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예.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것들이 유럽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엄청난 건데 네. 그 중국 전기차의 습격을 갖다가 그대로 볼 바보들이 어디 있겠느냐. 네. 이걸 갖다가 특히 미국이 그걸 선봉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과거 같으면은 뭐 저기 뭐야 WTO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제소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도 하는데 예. 유럽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그런 것도 아닐까요? 아까 저 이 데이터 보고 놀랐는데요. 네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또 반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는 데이터의 기반을 이제 역추적해 보게 되면 네네네. 이렇게 잘 팔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할인해서 나온 거 아닐까요? 뭐 할인 글쎄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전기차들이 할인을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가령 네. 뭐 BMW에서도 전기차 나오고 벤츠에서도 전기차 나오고 하는데 네. 뭐 아무래도 뭐 잘 안 팔리니까 뭐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완성차 입장에서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할인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내연기관차를 할인을 안 합니까? 내연기관차도 할인하잖아요. 하죠. 예. 보다 보니까 현대차 이게 아파트 올라가는데 예. 거기 뭐 이렇게 정보 뭐 막 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오닉 5인가 뭐 200만 원 할인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여가지고 야 할인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뭐 200만 원 할인 정도야 뭐 그거는 그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 BMW 같은 경우 연말 되면은 뭐 몇천만 원 할인도 해주잖아요. 벤츠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예. 전화 좀 주세요. 예. 글쎄요 그게 예. 할인으로 인해 가지고 글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좀 압박을 받는 거죠. 좀 싸게 들어와라. 아무래도 뭐 그런 예. 영향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BMW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배터리도 지금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예. 그쪽으로 고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 고급 맞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의 SDA 뭐 하이니켈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고성능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 고성능 배터리를 갖다가 싸게 가져간다? 글쎄 싸게 줄까요? 그런 쪽 들었었습니까? 지금 보면은 요즘에 또 많이 하락한 것들 이제 양극재 소재 쪽도 그렇지만 리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리튬 업체들 네. 이쪽도 주가 보니까 무지 많이 하락했어요. 예. 예, 많이 하락했는데 이게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즉 리튬 가격 하락했는데 그 사이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매출은 안 나오는데 투자만 하고 있다 보니까 재무구조 엉망이 됐고 현금 흐름 이상해져 버렸고 이런 회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의 대상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예. 가능하면은 네.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재무 안전성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령 뭐 이게 진짜 재무 안정성이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예. 가령 뭐 진짜 뭐 주주들한테 손을 벌린다거나 네. 그것도 뭐 계속해서 손을 벌리면은 계속 벌리고 있어요. 가령 예. 뭐 투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또 외부적인 노력들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령 뭐 예.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다른 쪽에서 뭐 가령 뭐 사채를 얻든지 채권을 발행을 하든지 해서 깜짝이야. 사채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채권을 발행을 해서 예. 자금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 주주의 몫을 좀 팔아가지고 예. 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투자자를 유치하든지 하는 노력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계속 기업의 가장 큰 어떤 계속 기업으로서 존재를 하려고 하면은 네. 기업이 그거는 최소한의 재무 안전성은 기본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게 뭐 리튬 가격이 이렇게 낮아진 걸 어떻게 예상을 했을까라는 걸 갖다가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네. 상황을 갖다가 대처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기업의 재무 계획을 세우는 거는 그 기업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만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펀더멘탈은 어떤 상황인가? 네. 그다음에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건가? 네.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투자가 중심으로밖에 예. 될 수 없는 회사들.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네. 가령 뭐
지금 이런 사태가 가령 그 최악의 경우지만 네. 리튬 가격이 진짜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은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그 재고를 많이 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금 여력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뭐 글쎄요 쓰러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쓰러지고 예, 막 예. M&A 되고 막 또 그렇죠. 복잡해지겠죠. 굉장히 복잡한 어떤 예. 상황들이 연출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항상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다 보니까 그런 쪽도 많더라고요. 한때였죠. 저희가 약간 유행식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뭐 상장된 회사 중에서 뭐 성일하이텍이니, 세비캠이니 이런 회사들 얘기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네요. 그렇죠. 예, 네. 거의 1년 만에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예. 폐배터리 시장은 아직 열리지는 않았다. 네, 단순한 기대다.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그래서 항상 예. 그 투자를 할 때는 그 현찰을 보여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찰력. 예, 그 지금 그렇죠, 당장 그렇죠. 예. 현찰은 없어. 네, 예? 근데 가까운 시간 내에 현찰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어떤 현찰을 보여주는 그 기간이 네. 앞으로 2년, 3년 뭐 이 정도는 돼야 나한테 좀 현찰을 보여줄 것 같아. 예, 그러면 2, 3년 내에 그 회사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을 갖다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런 거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모멘텀 플레이로 뭐 예. 들어갔다가 그런 것들이 확 열풍이 불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의 투자 방법으로는 적당할지 모르지만은 네. 글쎄요. 그런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로 인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네.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쪽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고통이 심하실 텐데 네.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좀? 레버리지를 안 쓰고 네. 뭐 어차피 장기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이른 감은 있지만 25년 정도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차가 팔렸어야 이제 또 네, 그렇죠. 차가 뭐 팔렸어야지 폐차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폐차를 해야지 뭐 배터리가 나오는 거니까. 예. 그때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개화가 좀 시작될 거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글쎄요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은. 그렇게 예. 이쪽이 더 되고 순차적으로 가면 아무래도 전환식이.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구독. 삼성 SDI가 네. 파일럿 라인 만들고 네. 이제 우리 황화물계 양극재 쪽과 황화물계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거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빠르게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예. 네. 이런 쪽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고체 배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네. 그리고 그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넘어야 될 허들 또 하나가 있다. 네.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가격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하이엔드급 자동차, 음. 가령 뭐 페라리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예. 뭐 비싸도 뭐 거침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사는 전기차에는 네.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뭐 최소한 지금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글쎄요 한 4배 정도 비쌀 거다라는 것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백 배까지 얘기를 해요. 야,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기술적인 허들들도 여전히 있고요. 네. 기술적인 허들이라고 하면은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덴드라이트 문제도 있는 네,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네. 그 공정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요. 기술적으로. 네. 가령 그 전의 질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고체 형성으로 돼 있으니까 예. 사실 그걸 가압을 해서 이렇게 그 분리막이 없다 보니까 가압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근데 그 롤러 형식의 프레스로는 균일하게 그 가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360도 가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되게 예. 전문적인 쪽 예, 얘기하시네요. 전문적인. 예.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래요. 예. 그러니까 360도 동일하게 이 가압을 갖다가 쫙 해야 될 거 예. 아니겠어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고체 배터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덴드라이트 문제로 인해서 네. 그 성능은 굉장히 우수하지만은 네. 그 성능의 어떤 지속 기간 네. 이것들이 그 수명이겠죠. 예. 그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수명 자체를 갖다가 현재 기술로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문제 때문에 마지막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가령 뭐 2030년에 전문가들 그쪽 분야의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랩 폼에서 그러니까 랩에서 실험실에서 만들어 본 양반들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점유율이 1% 정도에 그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요. 네, 그러니까 전고체가 그 1%부터 이제 나중에는 점점 가격이 내려가겠죠. 양산 단계로 접어 들어가게 되면 예, 예. 수율이 잡히고 하게 되면은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존의 삼원계를 갖다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쪽 특별한 영역일 네. 거고 네. 비싸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 우리가 오디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요즘 뭐 오디오 이렇게 집에 그 스피커라든지 우퍼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오디오예요, 오디오. 네, 예. 오디오 시스템. 예. 그것도 뭐 몇만 원짜리부터 중국산 몇만 원짜리부터 몇천만 원, 몇억 원대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쪽의 입장은 지금 이제 4680이라든지 4695 배터리들이 나오잖아요. 예. 원통형 배터리들이. 그게 나오면은 굳이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그게 양산돼 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써야 될 이유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 거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만든다.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뽐낼 수 있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게 그 양산을 시작을 해서 그게 자신들의 어떤 기업 어떤 이익 어떤 수익과 직결이 되기까지에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거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쪽에서 하는 논리는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모든 배터리가 다 내날 거로 되고 이걸로 다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얼마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뭐 그렇게 뭐 예상을 하겠죠. 그렇지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품질 못지않은 또 하나의 변수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뭐 비유를 하자면 알리익스프라든지 테마라든지 얘네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가 거의 장악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뭐가 좋아요? 품질이 좋나요? 무조건 싼 거. 예. 그냥 쓸만하더라. 예. 근데 쓸만한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쓸만한데 여러분 다릅니다. 가격까지 싸더라. 예.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라는 얘기죠. 예. 가령 뭐 볼륨급의 어떤 차들을 타고 엔트리급의 차를 타고 약간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뭐 한번 충전해서 그리고 이제 점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은 사실은 충전 시간도 대폭 짧아질 거 아니겠어요? 한 그렇습니다. 600km, 500km, 600km 가면은 네.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예. 근데 그거보다 4배, 5배 더 주고 예. 뭐 1000km로 간다고 해요. 네. 설사. 그렇다고 해서 그 차를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자동차라는 거는 사실은 고가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이렇게 그 연연하지 않는 거는 그 자동차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더 있죠. 그런 게 더 있죠. 근데 그런 자동차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이 비싼데 누가 한 5천만 원짜리 뭐 6천만 원짜리 뭐 7, 8천만 원짜리 차에 글쎄요. 그게 전고체 배터리를 쓰면 확 올라갈 텐데 그런 차를 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런 시나리오가 많아가지고요. 네네네. 이제 한번 저희 작년에 나왔던 2차전지의 그 밸류를 땡겨오는 놀이 이걸 여기저기서 이제 막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뭐 저 반도체 쪽에서는 유리기판 이것도 그렇죠. 아직 현실화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다 파일럿 라인 정도로 관심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저기 막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하나의 또 특성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어도 그렇죠. 주식 시장이 언제든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뭐 실현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어떤 환상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가는 막 달려가다가 그렇지만 주가가 그렇게 막 달려가다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뒤를 돌아봅니다. 네. 뒤를 돌아보면 얘 안 오네? 왜 안 올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주가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지만 그런 식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 일반 투자자가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한 더 리스크를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기에 물론 수많은 범프들, 네. 웅덩이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오르내림이 있지만 네. 그 어떤 산업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 성장 가능성, 예. 그다음에 그 실적을 갖다가 과거에 보였던 아니면은 앞으로 짧게는 뭐 1년 아니면 네. 6개월 후에는 반드시 현찰로 우리들한테 보여줄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은 투자 성적을 낸다. 뭐 제 투자의 어떤 일전하지만 제 네. 투자를 해본 어떤 경험에 의하면은 그게 나중에 보면은 수익률이 높더라.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막 하면 주가만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다 보니까 거기서 뛰어서 아유 이게 지금 그렇죠. 대세인가 보다 싶어 들어갔다가 그렇죠. 괜히 고점 잡고 또 쭉 빠지다 보면 예, 못 빠져나와서 예, 대부분의 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예. 사실 그런 어떤 오류들을 굉장히 많이 겪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요즘에 시장에 그렇습니다. 벌어지는 게 그런 예. 것도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예, 조심도 예. 해야 된다. 예, 예, 이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 또 보다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네.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메이커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배터리 3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네. 이노베이션 아직까지는 온이지만 네네네. 네.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네. 이런 배터리 메이커들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요? 어쨌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예. 그다음에 그 배터리 사용 그 양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괜찮은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하시지만 말씀드리지만 예. 등치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실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 어떤 성향인 성향? 거죠, 성향. 네, 내 성향이라고 예. 표현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성향 때문에 사실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안 해요. 네. 사실. 예. 그 만약에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조언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으니까 예. 똑같이 뭐 소재 쪽도 그렇고 우리 평론가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이제 소재 쪽에 대한 탄력성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럼 그게 움직이게 되면 이쪽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예. 움직이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 움직임 자체가 네. 워낙 거대 기업들이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는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령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각종 소재단에서 이 움직이는 어떤 변동폭과 네. 그 변동폭은 글쎄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런 쪽을 갖다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의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털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예. 추가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단계지. 네. 이걸 털 단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그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면은 네. 반강제적으로 털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의 어떤 그대로 오게 되면 낙폭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가령 뭐 몇 퍼센트 한 5% 뭐 6%씩 한 2, 3일만 빠져버리면은 네. 사실은 뭐 신용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가 팔고 싶지 않아도 털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낙폭이 더 커지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실 때 레버리지 사용을 갖다가 극히 조심을 해라. 예. 바로 그래서 드리는 이유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업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담보가 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거대 기업이든지 예. 아니면은 양극재 기업이든지 기타 소재 기업이든지 간에 네. 지금 좀 참고 있으면은 주가가 언제 튀어오를 수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누구도 예. 모르는 거지만 네.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예.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네. 갈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게 문제가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게 2차전지 뭐 소재 쪽도 네. 바닥이겠구나. 네. 그럼 이왕이면 나 물렸는데 네. 돈은 별로 없고 시중으로 팍 사서 바닥이니까 올라서 쫙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야 요거만 챙기면 근데 요게 예. 현실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많이 하겠죠. 하고 처음에 예. 성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희열을 느낍니다. 예. 돈 없이도 예. 와, 돈 없는데 갑자기 주가에서 보면 금방 그러니까 손해는 봤지만 신용으로 쓰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현금이 또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맛을 들이게 되면 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양상은 네. 사실은 그 기관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참 좋아요. 거듭 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은 정보 비대칭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개인들의 포지션을 정확히 몰라요. 네. 아, 뭐 진짜 신용을 얼마 쓰고 개인들 전체적으로 아 이걸 얼마까지 누르면은 네. 아 이건 뭐 강제성 상태면 내려오겠다. 만약에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거 얘기가 약간 좀 빗나가지만은 언론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언론들에는 회색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 가령 뭐 예. 일종의 가짜 뉴스 비슷한 것도 많아요. 예. 가령 뭐 LG화학이 구조조정을 한다. 예. 그래서 뭐 2차 전지 업황 때문에 캐진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IT 부분이라든지 필름 사업부 일부를 중국 업체에다 매각을 한 거고. 그렇죠. 예. 그쪽을 갖다가 그쪽 이론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2차 전지 섹터로 몰고 가냐 이겁니다. 그 문제 많죠. 그렇게 쓰는 것도. 예. 또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울거먹기. 예. 가령 뭐 포드가 SUV 감산을 했다. 예. 4월 달에도 나왔어요, 뉴스. 근데 예. 그게 전에 3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똑같은 뉴스가. 똑같은 뉴스를 갖다가 예. 또 재탕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 왜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나올까를 갖다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걸 갖다가 그런 기사를 내도록 음. 그 유도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제가 뭐 저는 그 증거는 없어요. 예. 그거가 얘기가 자꾸 약간 옆으로 빗나갔는데 좀 우리 평론가님이 욱하시는 게 많은데 예. 쌓이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느 정도 올라갈만 하면은 이렇게 누르고 어느 정도 올라갈만 하면 누르고 하는 세력들이 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 그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보다도 정보의 어떤 취득의 어떤 우세 네. 이건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개인들의 포지션을 갖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눌러놓고 다시 뭐 그 커버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눌러놓고 커버링하는 게 자기들로서는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1위에서 뭐 이득을 보는 거니까 이리저리.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 한두 번의 어떤 성공 음. 이걸 갖다가 자신의 실력으로 오해하지는 말아라. 그렇죠. 왜 그 주식 투자를 제가 그 해본 바에 의하면은 예. 그 어떤 잔꾀들 이거는 한두 번 진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실력으로 오인하는 순간에 예. 굉장히 큰 낭패를 보더라. 운이었는데. 네, 운이라는 걸 갖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 고수업 칠 때 고수업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돈 따잖아요 첫 반에. 그런 그런 경우들이 꽤 돼요. 고수도판에서 예. 또 이제 고수들은 예. 이루어져요 처음에. 그렇죠. 예. 한 두어 번 이루어졌다가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그만했. 여기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러면 뭐야? 근데 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판에서 이렇게 싹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도.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딴 사람들 같은 경우 내가 이쪽에 진짜 재주가 있나 보다. 네. 나는 진짜 실력이 있어. 옛날에 그 저기 홍콩 영화 도성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주성치 나온 거. 예. 예. 아유, 이거 기억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사실 다 털리는 경우들 저는 뭐 여러 번 봤고요. 예. 이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 몇 번 딴 걸 갖다가 자신의 실력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식은 글쎄요 IQ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기능이 남들보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걸 갖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 네. 제가 그런 경우를 그 좀 보는 게 뭐냐면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작년 같은 경우 나와서 MLCC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MLCC 뭐 삼성전기도 얘기하고 맞습니다. 예. S 컨덴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몇 개월 동안 거의 안 움직였죠. 네. 근데 그게 한 달 됐나요? 삼화전기입니다. 뭐 전기가 아니라 예. 있어요.
하여튼 움직이요. 예.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왜 그런데 움직이느냐? 예. 그 회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펀더멘탈이 괜찮고 재무적 안정성도 담보가 돼 있고 네. 미래는 이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예.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오르는 거예요. 왜? 예. 지금 당장 초조해서 그걸 갖다가 파워버렸다라고 한다면 예. 뭐 이래. 그렇지만 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네. 주식은 오래 참는 자가 이기더라. 예. 그게 실력이더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그러면 흘러갔네요. 평론가님이 한 달 전에 나와서 얘기하셔서 사셨으니까 지금 우와 2배 나셨네요. 야, 좀 삐삐 좀 쳐주시죠. 예, 이런 거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 싶으면은 네. 그냥 딱 붙들고 그렇죠. 진득하게. 예. 그 회사에 어떤 펀더멘털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 이상.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래에는 분명히 그 시장이 열릴 거라는 확신이 있는 이상. 네. 그 미래라는 게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슨 뭐 앞으로 5년, 1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향후 뭐 몇 개 분기, 예. 뭐 아니면은 길어야 뭐 1년 후에는 아니면 1년 후에는 시장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몇 배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독점,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기술적 해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그게 상황적 독점이 됐든지 우리나라 그 2차전지 섹터 배터리 기업들 같이 상황적 독점이 됐든지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니까 중국을 예. 뭐 아니면 기술적 독점이 됐든지 어느 정도의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는 좋은 회사들 골라서 오래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과가 있더라.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드는 의문이 하나 그겁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이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업황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 주가가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모르겠지만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30%가 안 됐습니다. 이때는 참을 수는 있겠죠. 저는 내려가면은 네. 물타기를 해요. 아, 단지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아, 한꺼번에 하지는 않아요. 퍼센트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 이 주식에 얼마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 한꺼번에 다 사지도 않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일단은 뭐 보통은 제 전략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작하고 돈에. 예. 그다음에 그 회사의 주식이 내려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한 5% 10% 내렸다 그러면 그 중에 나머지 50% 중에 한 20-30%를 또 삽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나가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주식이 예. 그 저점이라고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는데 예. 그 회사가 떨어지고 나서 내가 산 가격보다도 네. 보통은 내가 이제 마진으로 잡고 있는 게 한 40% 정도예요. 한 40% 정도가 빠졌다 그러면 예. 그 회사에 대해서 다시 봅니다. 다시 공부한다. 예. 다시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으면 그 상태로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아, 예. 만약에 펀더멘탈이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예. 조금씩 정리를 해요. 한꺼번에 정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물론 예.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요. 네. 예. 그 만약에 네. 처음에 절반 정도만 샀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쫙 올라가 버립니다. 더 살 거 있는데 안 사요. 안 사십니까? 예, 그 대신 추경에서 조정받을 막- 때 사요. 예? 조정받을 때. 예. 아, 내가 산 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예, 조정받을 높다고 때 하더라도 조정받을 때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저는 그냥 추경 매수하는 줄 아, 예. 그렇구나. 조금만 내려가라. 바로 조정이 예. 조정이 와야지 서요.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지금 했다가 목표 가격들까지 간다. 네. 그러면 정리하고 그렇죠. 목표까지까지 갔는데도 예. 다 정리는 안 해요. 아, 다 정리 안 보통은 하시고요? 정리는 오. 안 합니다. 한꺼번에 정리는 보통 안 해요. 아. 살 때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사지는 않고 예. 정리할 때도 한꺼번에 정리는 안 합니다. 야, 역시 혹시 워렌 버핏이십니까? 아, 예. 아, 예.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신 것 개미 같아서. 중에 상개미.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를 통해서 우리 또 평론가님의 매매 스타일 예. 이것도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또 뜻깊은 대화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요. 현인이시네요, 현인. 아니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도 예. 뭐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서 손해도 많이 보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갖자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원칙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내 몸에 굳어진 거고. 네.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날아갈 때는 한없이 날아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그런 주식 없잖아요. 그- 엔비디아도 꺾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엔비디아도 천하 꺾이는 엔비디아도 예. 뭐 옛날에 그 천슬라 안 그랬나요? 예. 뭐 거기에는 그 온갖 그 미사여구들이 다 동원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주가가 날아갈 때는. 네. 그렇지만 또 주가가 꺾어질 때는 반대로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온갖 악당들이 거기에 다 안 되는 이유들은 다 나와요.
안 되는 이유들은 다 나와 있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그런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듣지는 말아라.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라. 그리고 본질을 봐라. 예. 내가 왜 2차전지 섹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고 그러면은 네. 지금같이 캐즘이라고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캐즘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네.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기업들의 그 아까 판매량을 봤잖아요. 예. 어렵다고 하지만 몇백 프로씩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고 예. 대부분 다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네. 똑같아요. 우리나라 양극 직업들 1분기, 2분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1분기에 네. 증량으로 놓고 보면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 증량으로 놓고 보면 늘었다는 얘기인데 판가만 회복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예.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예. 테슬라는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의외로 테슬라 그 갖고 계신 서학개미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전기차만으로 예. 접근을 한다면 테슬라에 대해서 네. 뭐 그런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테슬라는 대신 다른 분야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도 인공지능이라든지 있고. 로봇도 있고 예.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보여줄 수 있냐. 그게 뭐 로봇 택시가 됐든 예. 아니면 뭐 사이버 트럭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 생산량을 어떻게 늘려서 수율을 잡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뭐 테슬라가 좋은 기업이면 틀림이 없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네. 그렇지만 거듭 말하지만 저는 안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론가님이 하는 게 코어로 시작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예. 그 J로 끝나고요. 예.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예. 코로 시작을 해서 뭐로요? 코스모신 소재. 예. 아, 우리나라 기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 갑자기 예. 저 헷갈렸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외국 기업인 줄 알았어요. 아,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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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적으로. 예. 더 사셨습니까? 예. 와, 예. 더 사셨고 여전히 그때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뷰 변함이 없다. 예, 저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기업에. 네. 네. 됐습니다. 이걸로 네. 끝입니다. 예. 아마 저희가 이거 쭉 한번 얘기하다가도 요게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여전히 그러니까 평론가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진짜 내 뷰가 맞다. 시간이 문제일 뿐에 내 뷰가 맞다고 끝까지 가시게 되면은 돈 버실 스타일이 돈을 많이 버실 스타일이네요. 그래도 에이, 그 저는 네. 뭐 상개미니까 그렇게 큰 돈이야 벌겠습니까만은. 제가 차가 없거든요. 하나 차 한 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기차 쫙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도 정신이 없는 가운데 그리고 또 가뜩이나 위축된 2차 전지 상황 그리고 또 2차 전지 업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많고 고통도 많고 걱정도 많은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또 이럴 때 또 필요한 힐러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 평론가님께서 하신 얘기 일단 중요한 거는 길게 본다. 투자 아이디어 바뀐 거 없다. 뭐 판매 데이터를 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안 좋은 업황, 어려운 업황인데도 잘 좀 뭔가 끌고 갈 수 있게 또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정리했죠?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로 믿고요. 네네. 예, 저희는 또 평론가님 다시 뵐 때는 이 가격이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고 한 단계 레벨업 돼서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까 좀 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예. 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번에 또 뵙고 2차 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